한 주간 동안에는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6일 동안을 헌법재판소 앞에서 날밤을 새면서 7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사람인지라 육신에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목이 잠겼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망하게 되는 원인에는 우리 기독인들이 정말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파면이 돼서 이 나라가 다시 재보궐선거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피 흘리는 아마 혈투가 벌어지지 않나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도 함께 계셨고 어머니도 계셨고 12 제자들도 다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손님들도 와 있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신랑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잔치 베푸는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될 포도주가 없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냥 모든 병도 다 낫고,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문제도 다 낫고, 예수를 또 믿게 되면 어떠한 문제든지 다 해결된다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안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포도주가 없었습니다. 그 포도주가 없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지금 이 잔치 안에 있어야 될 포도주가 없나이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아직 내가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벌써 지금부터 기적을 베풀라는 말이냐 이래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예수님 문제가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예수님께 다가갔다 이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문제 해결은 예수님 앞에 가져와야 문제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도 모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외부로 가져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외부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의 문제는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문제는 헌법재판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상한 뉴스를 봤습니다. 부산의 서상구의 장제원 국회의원이 지금 성폭력, 성추행범으로 지금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부터 10몇 년 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1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에 가져와서 그 문제를 고발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 사진 촬영한 사람이 누구냐? 장제원 국회의원이 데리고 있는 비서가 그랬답니다. 비서가. 그러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못 믿는다 이겁니다. 오직 믿는 거는 나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1948년 이 나라를 건국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3월 26일 날 지나간 날입니다. 3월 26일 날 생일이었습니다.
150년 맞는 생일인데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생일 선물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생일 선물 해줄 게 없어요.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님 이 생일 선물을 받아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정신을 해내가지고 공산당의 당부당 등을 통해 우리에게 공산주의의 위협과 공산주의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해방 이후에 소련과 북한이 서리슬쩍 이 대한민국을 침략해가지고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했던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막아주셨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1949년도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초등학교를 만들어서 의무 교육을 시켜주었던 겁니다. 의무 교육을 시켜줘서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발빠르게 대한민국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준 겁니다. 토지 개혁을 해주었고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대한민국을 세계 가장 어떤 국가로 만들기 위한 기초를 다져준 것이 이승만 대통령님의 선물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누구의 덕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자신의 덕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고 이승만 대통령님의 이 나라 건국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아직까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운데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부패가 많은 집단이 경찰 집단입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검찰의 지휘를 안 받으려고 경찰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찰 노조죠. 경찰 노조를 조직을 하니까 전에 여러분 TV에서 봤을 겁니다. 유상정이라는 총경이 자기가 촉대를 메고 전국 총경회의를 했습니다. 총경회의를 했는데 총경회의가 650명인가 가까이 되는데 69명인가 총경회의 빠지고 나머지가 다 가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 직장협의회가 조직이 된 거예요. 경찰 직장협의회가 조직이 되니까 검찰도 안 되겠다 싶어서 검찰 직장협의회가 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주의의 공산주의의 바탕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찰 조직 중에 경찰이 있고 자치경찰이 있습니다. 경찰이 있으면 하나뿐이지 왜 자치경찰은 또 뭡니까? 두 개의 경찰로 해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마음대로 경찰이 검찰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검찰 지휘를 받아가지고 사건을 조사하고 결론 내리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검찰 지휘를 안 받는다 이거예요. 검찰이 조사할 문제가 따로 있고 경찰이 조사할 문제가 따로 구분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므로 저는 이번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경찰청장을 구속하고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했는데 누가 명령을 해가지고 공수처 오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잡으러 가라 누가 명령했느냐 이거예요. 그 명령권자가 누구냐 나오라 이 말이에요. 안 나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생각할 때 더불어민주당 안에 이재명이를 중심으로 한 북한 TF팀이 따로 있고 중국 공산당의 TF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TF팀 정보를 받고 중국 공산당의 TF팀이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 정보 라인을 통해서
두 개의 정보 라인을 가지고 양산에 문재인 사저로 내려옵니다. 양산에 문재인 사저로 내려오면은 문재인 사저에서 지하 벙커에서 밤새도록 24시간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해가지고 거기서 결론 내린 모든 정보들을 문재인이가 자기가 심어놨던 알박이 고가 공직자들에게 다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것 따라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명령을 내리도 안 따라준다 이 말입니다. 안 따라줘요. 얼마나 대통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이 몸속 겪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이번에 12월 3일 대통령 계엄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된 계몽령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많이 깨어났어요. 2030 젊은이도 깨어나고 이제 또 반대파로 돌아섰던 사람도 이제 우파로 돌아서고 이래 하는데, 여러분 좌파들 집회하는 걸 제가 누누이 지켜봤는데 서울에 보면 야간에 집회합니다. 이 시간에 모여가지고 집회하면 밤새도록 돌아다녀요. 자, 좌파들은 오른손 왼손에 붉은 등을 듭니다. 한 사람이 등불을 2개 들어요. 2개 들면은 한 사람이 2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10사람이 20사람 되고 20명이 40명 되고 100명이 200명, 10,000명이 20,000명, 10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2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KBS, MBC, JTBC, 채널A, SBS 모든 방송 카메라맨들이 묘하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드라마로 엮습니다. 그러면 수백만 명이 모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방송을 하잖아요. 방송을 하면 우리 국민들은 의식이 어찌 되는 줄 알아요? 야, 끝났다. 이제 대한민국은 망했다. 이제 우리는 큰 소리 칠 수가 없다. 쥐 죽은 듯이 살아야 된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살아야 된다. 항의 한번 못하고 항거 한번 못하고, 예? 국민 저항권 발동 한 번도 못하고 그대로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 국민성이에요. 저는 그것을 보고 분통을 느낍니다. 예? 산에 산불이 났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천불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광화문 광장에 300만 모였다, 500만 모였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밤에 야간 집회 해가지고 24시간 청계천, 얼기로, 종로 온 천지만발로 돌아다니면은 경광로 2개씩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 3천만 동포가 다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 분 좀 하려 하니까 내 말 한 번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만 해주십시오. 왜 못합니까? 좌파를 하는데 우파는 왜 못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번 우리가 소치를 보냈다고 하면 아마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외국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좌파들 하는 집회 보고 우파하는 집회 보고 잘합니다. 여러분, 좌파들이 들고 다니는 깃발 보시죠. 깃발 깃대 한번 봐보십시오. 자세히 보면은 그 깃발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태극기 깃대하고 틀립니다. 그 깃발에는 완전히 대나무예요. 대나무 죽창이에요. 죽창. 그걸로 갖고 사람 찌르면 바로 죽어요. 제가 그동안까지는 괜찮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짜 경찰,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 경찰복을 입고 있어서 네 이름 대라, 소속이 어디냐, 누구냐, 네가 중국 사람이냐,
니하오마 지오산스바 중국말 해도 말도 안 하고 입도 뻥끗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중국 경찰하고 하니까 이게 한국 경찰이 나를 또 뜯어 말려요. 왜 말리느냐? 저거 분명히 잡아라. 저 가짜 경찰이다. 저거 같은 경찰복이 입었다고 보여주느냐? 이렇게 해도 그거를 잡을 생각 안 하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서 달라뜨렸더니 나를 밀치고 땡기고 하다가 제가 이제 팔이 꺾이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이 민주노총하고 집회를 이제 하는데 가짜 우리 우파로 위장한 사람이 있어요. 태극기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같은 우파인 줄 알고 이재명이가 전과사범이지, 이재명이가 전과사범인데 그 새끼를 죽여야 되지, 죽어야 이 나라가 살지, 이 나라가 이래가 되겠느냐. 이재명이 한 놈 때문에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어렵게 힘들어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봤더니 이 새끼가 나를 팔을 꺾어가지고 나를 태기장을 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 가만히 보니까 이 새끼가 태극기를 든 가짜 우파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 주변에도 가짜 우파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우리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살아서 돌아와야 되고 구치소에서 빠져나오긴 했는데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냐 기각이냐 그 다음에 각하냐 이거를 빨리 결정해 줘야 되는데 이 헌법재판관들이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날짜는 지나가 버렸잖아요. 4월달로 넘어갑니다. 4월 18일 되면은 문영비하고 이미선이가 나갑니다. 그러면 6명이 남습니다. 6명이 나오면 6명 가지고는 이 탄핵을 결론을 낼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시간 벌기 작전을 합니다.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산에 산불 난 거 재난지원금 지원해 줄 테니까 만여기를 임명해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산불을 너희들이 낸 거라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된 모든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전체 산불을 저질렀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만여기를 임명해주면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또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 사후에 조경태 의원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조경태가 조명태가 돼가지고 바짝 마른 명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여기를 임명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한독수 총리 보고 만여기를 임명해야 되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합니다. 헌법상으로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이 되고 탄핵이 돼야 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 맞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조경태는 이 대한민국 땅에 부산 땅에 살아서는 안 되는 인간입니다. 저 조경태는 저 더불어 공산당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바로 우리 내부의 적이라 그럽니다. 내부의 적.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당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가정 문제도 우리 가정사 안에 있고 내 건강 문제도 내 안에 있습니다. 네. 내부에서 내 건강을 자주지 않아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을 못 지키면 내가 건강이 나빠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핑계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스팔트 이렇게 행군을 오랫동안 해보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이 말이 참 많이 듣습니다. 나보고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비자금을 많이 모아놨느냐? 아니, 안 모아놨는데요. 그러면 무슨 돈으로 KTX를 맨날 내 집 안방 드라멜처럼 왔다 갔다 하느냐? 이래. 나는 요즘은 본거지는 서울, 주거지는 부산이다 이래 얘기하거든. 그러면 그 많은 차비를, 교통비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주면 가고 하나님이 안 주면 안 간다. 난 그렇게 배짱을 하는데 그 사람 말들은 내 말이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밀착 취재하는 유튜브가 하나 있었어요. 나도 몰랐는데 내 뒤를 미행을 해가지고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유튜버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진실로 얘기를 해주는 거 봤어요. 내가 이제 서울역에 앉아가지고 이제 컵라면 하나 사먹고 이제 부산 내려가려고 기차 시간을 얼쩡얼쩡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내가 고주머니 돈이 없고 잡힐권을 그게 없어가지고 멍청하게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떤 내가 옛날에 가르친 제자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니 목사님 여기 어쩐 일입니까? 여기 집회 왔다가 지금 부산 내려가려고 하고 지금 자식아 보고 있다 이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식사 안 하셨죠? 식사는 집에 가서 먹지 뭐 지금 이어서 먹으려고 그러냐. 이 친구가 끝까지 나를 밥 사준다고 식당으로 데려가고 밥을 한 끼 시켜놓고는 식사하고 계세요. 내가 차표 끊어오겠습니다. 내가 차표를 끊어주더라고. 이런 상황을 이 유튜브가 또 지켜보고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자한테 가서 취재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됐느냐 물으니까 자기가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더래요. 여기에 나가봐라. 여기에 나가보면 네가 존경하고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기차표 하나 끊어주고 오더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제 이번에 대한민국에 반드시 되살아나고 대한민국은 전력 강대국으로 가고 이제 전력 정상국가로 갈 것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어성지방의 재난지역에 탐방을 했습니다. 해서 어떤 피해자가 나의 모든 전 재산이 다 타버렸으며 대통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눈물을 찌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눈물을 흘리다가 합니다. 세상에 그런 대통령이 어디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서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복음으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완벽하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복음 통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나라가 만들어냅시다. 여러분, 이 부산 땅을 지키는 여러 기독교 단체가 많이 있지만은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체가 통일광장 기대입니다. 이 통광을 위해서 부산을 지켜내고 부산부터 시작해서 저 백두산까지 복음 통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다 애국자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차곡차곡 억수로만 쌓여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광기대를 끊임없이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나라가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하고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 조직이 가장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내무부 안에 치안본부라고 있었고 치안본부 안에 이제 또 경찰청이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지고 경찰국이라고 하나 행정안전부 장관 밑에 경찰국을 하나 만들었더니 이 유상경이가 경찰국을 만든다고
경찰을 내정 간섭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을 해서 그걸 못 만들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 만들어갖고 지금 통제를 받고 있는데, 이 경찰이 아주 참 좋은 경찰도 있지만은 나쁜 경찰도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는 중국 위장 경찰이 참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런 경찰을 보면 우리는 피해야 되고, 그런 경찰을 보면 반드시 신고해서 우리가 정상화로 만드는데 우리가 모두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